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복층 영상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게 2호 타입이고 두 번째가 1호 타입입니다. 1호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끝이 났는데 혹시라도 해약이 될지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그냥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혹시 나중에 대출이 좀 불가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4차 분양은 두 개 동을 분양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쪽이 하나, 그리고 이쪽이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동 16세대 분양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한참 쉴 때 한 3개월 정도 영상 거의 안 올렸잖아요.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분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일단 복층은 이쪽 동은 두 세대 다 끝났고요. 이쪽 동은 한 세대만 남아있고 옆에 한 세대는 계약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동이 분양이 끝났으니까 뭔가 이쪽에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평수는 이쪽 동이 더 넓은 건 맞습니다. 가격도 여기가 더 비싸요. 한 7천만 원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먼저 분양이 끝난 이유는 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평수도 평수인데 앞쪽이 조금 터져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비싸도 여기를 먼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 평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식구가 많지 않은 분은 제가 봤을 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남아있는 세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니까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에 1층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또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넓게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겹주차는 없습니다. 또 들어가는 이 입구 라인, 공동현관 입구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등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공동현관 열리면 역시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한 번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올라가서 분양이 가능한 세대부터 촬영하고 이어서 옆에 있는, 계약은 끝났지만 혹시 모를 해약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마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2호 타입보다는 1호 타입이 조금 더 넓은 거죠. 자, 세대 현관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 가로폭도 좀 여유가 있고요. 기본 신발장 3칸인 건 똑같은데 세대 현관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 보통은 계단 아래 서비스 공간이 이 세대 현관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까지 공간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다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계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계단 아래에 빈 공간이 이 세대 현관 쪽에 생기게 돼서 이 세대 현관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일괄소등 버튼 들어와서 우측에 있고요. 중문 똑같습니다. 스윙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주방이 이렇게 바로 보이고 이 옆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 침실은 안쪽에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가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까지 깊숙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쪽에다 뭐 침대 놓고 이렇게 쓸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쪽에다가 싱글 침대 딱 하나 놓고 여기는 진짜 침실 전용 공간처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메인 공간에다가 놓고 싶은 거 가구 배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튼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타입도 모든 공간의 조절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왔을 때 주방이 바로 보이면서 옆에 멀티룸까지 보이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거실도 쭉 보입니다. 이 가운데 멀티룸이 떡하니 있는 건 여기를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쓰든 아니면 저쪽에 있는 거실의 연장 공간으로 쓰든 네 마음대로 써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무튼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가 식탁은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다이닝룸처럼 쓴다면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의자 쪼로록 갖다 놓고 최대 5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2대는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건 지난번 타입하고 똑같고요. 싱크볼이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한 것도 같고,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같고요. 3구 전기 레인지가 메인 쿡탑인 것도 같고,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은데, 하나 틀린 건 차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엘리카 후드를 사용했어요. 저쪽은 엘리카 후드가 아니었습니다. 국산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조금 더 고가의 레인지 후드를 달아놨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기가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인은 상부장을 없앴어요. 창을 좀 길게 만들어 놨죠. 개방감을 좀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은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 타입하고 똑같이 애벌 빨래할 수 있는 개수대 하부장 채워져 있습니다. 안쪽에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쓸 수 있는 세탁실 전용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맞은편에 있는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입의 메인 욕실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지난번 타입의 메인 욕실이 공간도 더 넓고 분리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욕실 하나만큼은 지난번 타입이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기창도 이번 타입은 없고요. 지난번 타입에는 있었죠. 이런 것도 좀 차이라면 차이고, 그리고 구조가 여기 주방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것도 좀 호불호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기억인데 결국 취향 차이다 보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번 타입도 평수가 더 넓어져서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 타입의 장점은 뭐 이거겠죠. 이렇게 중앙에 멀티룸이 좀 널찍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방 쪽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의 공간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 대형 식탁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멀티룸에는 에어컨은 없고요.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에어컨 틀어서 같이 돌리면 금방 시원해지니까 여기는 실링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따라서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의 폭은 4,700에 4,000 정도 되니까 충분히 넉넉한 편이다, 넓게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서 들어와서 보면 이 멀티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실의 연장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폴딩도를 열어서 저쪽 슬라이딩도는 닫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타입도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거실 쪽은 2800, 침실 쪽은 역시 2600이 넘으니까 이번 두 번째 타입도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에어컨 거실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호는 영림 이중창인 건 같고요. 그리고 뷰가 지난번 타입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자, 가운데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타입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결국엔 이렇게 양옆으로 기역자로 건물이 들어차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조금 낫다, 이런 것 뿐이지 굉장한 개방감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타입처럼 일단 동간거리는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지는 않은데 뷰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행인 건 어쨌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거, 예, 요거는 지난번 타입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겠죠. 자, 이런 구간들은 다 친환경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입도 홈 IoT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전자식으로 일괄소등 장치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난 타입처럼 이 위에 보면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안방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 타입이 안방의 크기도 확실히 좀 많이 넓습니다. 예, 확실히 좀 많이 넓어진 두 번째 타입의 안방 공간이고요. 드레스룸하고 욕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타입은 안방 욕실이 지난번 타입보다 평수가 커서 그런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안쪽에 따로 샤워 공간까지 작긴 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은 이번 타입이 조금 더 넓다. 안방 욕실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드레스룸이 개인적으로 지난번 타입보다 확실히 또 이번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실도 이번 타입이 더 낫고 드레스룸도 이번 타입이 더 낫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난번 타입처럼 이렇게 스윙도어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와서 보면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요 드레스룸은 딱 들어왔을 때 요게 확실히 드레스룸다운 드레스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은 좀 더 여유가 있어지고 확실히 뭔가 드레스룸 같은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타입도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지난번 타입의 계단처럼 폭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이번 타입은 딱 올라오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은 지난번 타입하고 복층 욕실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어서 샤워 공간은 따로 없지만 샤워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이제 우측으로 틀면 정면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은 그냥 잠만 자는 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만 자는 침대만 갖다 놓고 잠만 청하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지난번 타입보다 한 칸, 두 칸 정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조 쿡탑도 달아놨어요. 지난번 타입은 없었거든요. 대체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타입은 없었는데 이번 타입은 이 복층 보조 주방에 보조 쿡탑이 하나 있다는 거. 지난번 타입이 안 달아 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옵션 설명란에 요거는 기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보조 주방 이번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넓은 복층의 거실이 있는데 여기를 거실처럼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타입의 이 복층 위에 공간은 이 설계를 한 의도가 여기는 마치 뭔가 가족실보다는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를 그런 공간으로 써라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굉장히 많이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창도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벽 끝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쪽에 와서 보여드려도 정말 많이 넓은 복층 공간입니다. 자, 층고는 이번에도 높습니다. 높은 쪽은 당연히 2000이 넘고요. 낮은 쪽도 2000이 넘기 때문에 이번 타입도 복층 층고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지난번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넓기는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 세로가 조금 더 좀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타입이나 이번 타입이나 복층 테라스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좀 미니멀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기를 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적당한 크기의 복층 테라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역시 수도 전기 콘센트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타입이 바로 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거고 건너와서 이번 타입도 촬영을 한 건데요. 역시 이번 타입도 뷰는 저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지난번 타입하고 똑같죠. 황룡산 보이는 건 똑같은데 사방에 다 집이 있어서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타입도 다 막아야지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타입도 촬영을 다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완료가 됐고 분양은 현재는 끝난 상태인데 조금 개인 사정으로 위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약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뒤의 일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촬영해보고 싶은 타입이라서 촬영은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해약이 된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계약은 가능한 집이 되는 건데 제 구독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해약되지 않고 잘 돼서 입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